결국 우리가 야동을 보면서 섹스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나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자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성교육을 받으면서 엄청 괴리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정리해봤어요. 우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자 성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제가 성교육을 어떻게 받아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4가지 정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신체의 발달, 2차 성징이 일어나면 남자 여자의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웠던 것 같고, 두 번째가 피임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배웠었고, 그리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는지, 네 번째가 성추행, 희롱, 폭행에 대한 예방 교육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았던 성교육이라고 하면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모형 음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 콘돔을 씌우는 체험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2명 정도만 대표로 앞에 나가서 콘돔을 씌우긴 했지만 그냥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정확하게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줬었던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성희롱 폭행에 대한 예방 교육도 그 앞에 붙어있던 플랜카드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용 같은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는, 섹스를 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며, 자위는 누구한테 배우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감춰야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야동을 보면서 섹스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건가? 야동은 또 너무 자극적이고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건가? 그럼 이렇게 유도될 수밖에 없는 게 성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워왔던 성교육을 좀 도식화를 시켜봤거든요. 도식화를 시키고 진짜 놀랐던 게 이 성교육과 실제 성의 괴리감이 왜 느껴졌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제가 배웠다라고 하는 성교육들을 부각시켜 봤어요. 근데 실제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2차 성징 이후에 당연히 자위나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범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를 시켰어요. 자위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인 것만 잘 관리를 한다면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예방할 수 있지만,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하는 거기 때문에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관계 이후에는 사실 임신과 임신하지 않음,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신해도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출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출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양육을 하고 양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출산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도 유산이나 낙태가 있고, 낙태에도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의도적인 거는 의료진의 어떤 견해에 의해서 산모와 그리고 아이 모두 위험한 상태라면 낙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은 임신 같은 경우에는 불법 시술이지만 낙태 시술을 감행하기도 하고요. 임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경우에도 피임을 했고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면 의도됐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피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어떤 임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편파적이고 정도를 걷는 거죠. 2차 성징 이후에 성관계를 하면 원하지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해서 피임을 할 거야. 피임을 하면 임신되지 않고,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된단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어떤 부분은 심리적으로만 배우고 어떤 부분은 사회적으로만 배우고 어떤 부분은 생물학적으로만 배우고 당연히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에서도 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배운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병이나 낙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생물학 방법론적인 측면. 두 번째, 사회적인 측면. 세 번째, 심리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위를 교육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생물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생식기의 이름이나 우리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때 호르몬적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2차 성징 이후에 몸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너를 탐구해 볼 수 있을 거지만 이런 방법으로 알려준 방법으로 한다면 더 올바르게 탐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렴. 세 번째,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어. 만약에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전문적인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물어보렴. 이라고 교육을 해준다면 너무 명료하잖아요. 저는 성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이자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극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동영상으로 이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측면은 물론 저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교육이 된다면 우리가 성관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선택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면요, 좀 시원하고 정확한 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재미있고 신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화끈하게 이 성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